네, 품격 있는 정치합시다. 품격 있는 정치합시다. 누가 얘기했을까요? 자, 문 전 대통령이 그동안 김 여사 인도 방문 의혹 관련해서 침묵을 지켜왔었는데 자, 연달아죠. 연이틀 SNS 통해서 적극 해명에 나선 모습입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정리해봤는데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문 전 대통령이 치졸한 시비다. 아내가 김정숙 여사가 등 떠밀려서 인도에 간 거고 자, 초호와 기내식을 먹었다고 하는데 이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그제 SNS에 올렸고요. 자, 어제는 이번엔 아내 블라우스 갖고 시비냐라고 해서 의상 외교는 잘한 일이다. 특검 주장하는 것들은 한심한 일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제발 품격 있는 정치를 하자. 이렇게 문 전 대통령이 어제 본인 SNS에 올렸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 문 전 대통령의 해명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제가 보기에 문 대통령이 해명할 때마다 예. 오히려 이제 더 꼬이면서 더 논란을 이제 키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게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그 파우치 하나 받은 거 있잖아요. 그 목사한테. 근데 최재형 목사요? 예, 그걸 이제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보관해놨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법적으로 보면 그거는 이제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에요. 그냥 목사가 사적으로 준 거잖아요. 대통령 당선돼 취임도 하기 전에 옮기기 예. 전에. 그거는 이제 그냥 제가 보기에 그 선물은 기록물이라 볼 수 없는데 아마 이제 그냥 김건희 여사가 기록물로 보관해놓은 것 같아요. 받기 싫으니까. 근데 이건 달라요. 이거는 정상이 준 겁니다. 네. 예를 들어 이제 핸드백이든 의상이든 모든 선물 외국의 정상이 직무와 관련 준 거는요. 전부 이게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이 말은 이게 다 가져가면 안 돼요. 다 이게 보관해놔야 됩니다. 왜 개인을 보고 준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대 정상 대 정상으로 준 거는 게 역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따라서 이제 그 사리 옷 중에서 하나를 떼가지고 무단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이걸 이렇게 입은 옷까지는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가지고 평사로 내려가 버렸다. 이러면 이게 대통령 기록물을 가져가 버린 거잖아요. 반출한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심각한 저는 불법이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입은 거는 다 보관해놨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 블라우스는 그냥 이게 기록관으로 이게 보내든지 개인적으로 가져가서 블라우스 만들어 입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강선필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전체적인 문 전 대통령 해명 그리고 선욱 변호사께서는 블라우스가 대통령 기록물인데 가져갔다 이런 문제 제기까지 하셨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직접 이런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어쨌든 전 청와대 인사 뭐 윤건영 의원이나 고민정 의원이나 뭐 지금 도정환 전 장관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맡겨놓는 것이 저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 그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해 가지고 시비를 건다. 그럼 상당히 손해 보는 것이 누구일까라고 저는 불보듯 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굽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파우치 우리 서정호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기록물에 갈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백화점 명품관에 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사리를 13세트를 받았는데 그중에 하나를 블라우스로 만들어서 다시 인도를 방문하셨을 때 그걸 입으셨고 이것을 입고 인도 대통령의 영부인과 만나서 환담을 나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인도 SNS에서 모디 재킷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의상 외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13세트를 싹 다 본인의 마음대로 이렇게 입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외교 간의 어떤 외교 행위였다는 것이고 또 이조차도 본인이 갖고 있는 이거는 법안을 지침을 검토해가지고 반환했다면 반환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 입장도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당은 계속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자, 새로 나온 거 하나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이 방문이 순방 직전에 사전 답사에서 추가됐다는 건데 자, 당시 야권에서는 이렇게 설명한 바 있죠. 듣고 오시죠. 3박 4일 일정을 다 소화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 인도 측에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인도 측이 이제 요청을 해서 귀국길에 잠시 들렸던 겁니다. 이제 오다가 어떻게 잠시 이제 사원에 들린 격이 되는 거죠. 인도에서는 타지마할을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이제 국보이고 인도 현장에 갔을 때 인도 측에 간곡한 요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가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네, 두 분 지금 굉장히 엇갈린 주장하고 계시고 마찬가지 여권도 굉장히 엇갈린 서로 상반된 주장하고 있는데 자, 서 변호사님 진실이 뭡니까? 진실은 이제 아예 처음에는 없었죠. 처음에 이제 도정환 장관 초청하고요. 그때 사전에 답사할 때는 타지말이 아예 없었죠. 예. 그다음에 이제 김정숙 여사가 나중에 저는 등 떠밀려 간 게 아니고 오히려 도정환 장관이 등을 떠밀려 간 거죠. 떠밀고 내가 가겠다.
떠밀려간 게 아니에요. 떠밀고 나간 거지. 그렇게 보시는군요.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면서 그 직전에 김정숙 여사가 가기로 하면서 그 직전에는 타지말이 들어가 있은 거예요. 인도에 가서 어떻게 갑자기 타지말 일정이 나옵니까? 그렇게 정상 외교는 그래 할 수가 없어요. 왜? 경호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고민정, 아까 저 황희 이분들에게 명백하게 거짓말한 거예요. 그거는 더 확실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타지말 일정이 가기 전에 있은 거 알고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가 뭐 떠밀려 가기 싫은 거 떠밀려 갔다. 이렇게 따라서 해명하려면 문 대통령하고 기존의 장관들 말 좀 맞춰가지고 해명을 해야지. 문 대통령은 이게 타지말 가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해명을 보면 예. 가기 전에. 근데 저분들은 갑자기 인도 가서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저 장관 2명이 저 고민정 의원하고 명백하게 거짓말하고 있다. 이래 저는 봅니다. 예. 또 야권 인사 얘기 들어보니까 대통령 정상 일정도 바뀌기도 한다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는데 강수필 대변인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가 진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그 황희 의원이 했던 해명했던 내용, 그리고 이제 고민정 의원이 해명했던 내용, 그리고 가장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도종환 전 장관이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황희 의원 같은 경우 당시 도종환 장관이 후임 장관으로서 조금 내용에 착각이 있었던 것 같고 또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도 부대변인이었기 때문에 착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사실관계 확인해서 사과할 건 사과해야 된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중요한 팩트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착각하고 계신 게 뭐냐면 지금 도종환 장관을 초청한 사람과 김정숙 여사를 초청한 사람이 달라요. 그러니까 도종환 장관은 유피주라고 그 지방 정부의 관광 차관이 초청을 했던 것이고 예. 김정숙 여사는 모디 총리가 직접 초청을 했고 그 나중에 초청에 대한 초청장도 오늘 아침에 도종환 장관이 공개를 했어요. 그 초청장에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셀프 초청에 내용이 담겨 있어서 공개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만 내용 보니까 모디 총리께서 오시면 극진히 환대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 초청장 공개로 해결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정이 나가고 있네요. 당시 어땠는지 한번 쭉 보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강 대변인 하나 더 질문 드리면 인도 외무성 홈페이지 보면요. 인도 측은 김 여사가 방문 마지막 날에 오전에 타지말을 잠시 들렀다가 서울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자, 현장에서 뭐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들렀다. 이런 주장과는 좀 다른 내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영부인이 어쨌든 국빈 자격으로 모디 총리께서 국빈으로 대우하라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도 공군 2호기를 띄운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전에 이런 정도의 일정은 조율이 됐을 것이고 그래서 또 대통령실에서 경호차 확인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18년 상반기에 인도 정상이요 50차례의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 50차례의 외교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모두 해외 정상들에게 타지말을 방문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꼭 이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도 우리나라의 해외 정상들이 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해외로 홍보하고 싶은 데를 오라고 데리고 가고 싶고 홍보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김정숙 여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도 인도 가면 누구나 타지말을 가보고 싶어해요. 왜? 가장 인도 가면 상징을 되는 게 타지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건 너무 억측이다. 이런 시비 그만 걸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고 시청자 여러분 이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자 팩트 보시면서 정확하게 한번 판단하시게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서 변호사님 그리고 타지말 방문 당시에 김 여사를 보좌하는 이 청와대 실무진들이 예비비 집행 규정을 위반하고 예산 배정 전에 인도로 출국했다 이런 의혹도 국민의힘에서 일단 제기했습니다. 그렇죠. 아마 근데 저는 당당하게 갔으면요. 예. 당당하게 갔으면 이게 김정숙 여사가 단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희호 여사 기억나시죠? 이희호 여사가 근데 유엔에 갔잖아요. 그때 이희호 여사가 단장이고 그다음에 민항기를 타고 갔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왜 도종환 장관을 이렇게 단장으로 하고 어떻게 영부인을 수행으로 합니까? 특별 수행원으로. 그게 아마 저는 예산 있잖아요. 예산은 이게 문체부 예비비로 가져가야 되니까. 예. 근데 실제는 대통령실 청와대가 다 갔거든요. 이러니까 이게 편법이 계속 예산도 나오는 게 아닌가. 정말 이렇게 쪼잔하면서 이게 왜 그걸 당당하게 김정숙 단장으로 가면서 당당하게 그 청와대 예산으로 직접 갈 수 있잖아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행태를 보이고 좀 전에 우리 강성필 위원장이
그 황희하고 고민정을 뭐 착각이라고 했잖아요. 한영 정장관, 예. 김민정 의원. 근데 이 착각이라는 건 뭐예요? 실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들이 착각을 했을까요? 고민정 의원이 직접 인도까지 갔어요. 근데 그걸 실수, 그 다음에 황희 장관은 다 이게 전임이니까 이게 자료를 보잖아요. 거기에 보면 딱 이게 서류에 타지말이 있어요. 간단하게 몇 페이지로, 몇 줄로, 반 페이지 정도 되죠. 예. 이것도 안 보고 대국민 기자회견 했습니까? 이거는 이게 고의로 은폐하려고 했던 거죠. 처음부터 이게 타지 말고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인도에 갔더니 갑자기 인도 정부에서 이게 너무 요청해서 잠깐 갔다. 이렇게 저는 국민을 속이려고 고의로 이게 브리핑한 거다, 허위로.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왜 저는 이렇게 속이려는지 납득이 안 돼요. 왜 당당하게 타지 말 처음부터 간다. 김정수 수사가 단장 간다. 이게 왜 자꾸 속입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네. 황선필 대변인 여기에 대해서 한번 반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요, 이 예비비라는 자체가 그 국가예산회계법 21조를 보잖아요. 예. 그러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대비해서 만든 게 예비비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용도를 미리 결정을 하지 않아요. 그만큼 돌발 상황에 대해서 예비비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정해지지 않았지만 청와대나 대통령실에서 먼저 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2년 차에 국방 그 해외 순방비로 500억을 쓰셨잖아요. 그중에 예비비가 300억이에요. 이 4억과 300억은 너무 큰 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 생각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영부인이 왜 특별 수행원이냐? 영부인이라는 것은요, 법적 지위가 없는 어떤 추상적인 대통령의 배우자인 겁니다. 하지만 이 해외 순방이라는 건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 행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의 공무원들이 중심이 되고 또 공무원의 수장인 도정환 장관이 단장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당연히 영부인으로서는 법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특별 수행원으로 가는 것이 맞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호 단장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호 단장은 그때는 민항기를 타고 가신 거잖아요. 단장으로 갔잖아요, 이호에서. 아니 그때는 직책이 공무원 없는데 영부. 장관이 없었잖아요. 그럼 장관이 없으면 단장이 될 수 있고 있으면 안 됩니까, 영부인이? 아니 그때의 성격과 지금의 성격이 다르고, 그때는 유엔에 갔던 것이고 이거는 인도 총리가 김정숙 여사를 초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11시부터 계속 두 분이 말씀하셨던 도종환 전 장관, 자, 고민정 의원, 앞서 기자회견 했던 윤건영 의원까지 나서서 11시가 넘었거든요.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내용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그 전에 도종환 장관이 오늘 오전에 라디오에서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다. 자, 그 목소리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제일 처음으로 초청장이 온 것은요, 2018년 4월에 유피주 총리, 이름이 요기인데 요기 총리의 초청장이 대통령을 초청하는 초청장이 왔고요. 예. 이게 첫 번째고요. 4월이요? 예, 2018년 4월. 어. 유피주의 디왈리 축제와 허황호 기념공원 착공식에 와달라는 초청장을 유피주 총리가 보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2018년 7월에 모디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총리는 11월에 있는 디왈리 축제와 허황호 기념공원 착공식에 대통령님께서 참석해 주실 것을 요청을 했고요. 대통령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정상회담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인도는 최고위 사절단을 보내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요. 그보다 앞선 2018년 4월에 유피주의 총리가 대통령을 초청하는 초청장을 보낸 바 있습니다. 정부는 유피주 총리 그리고 인도의 모디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요구한 이 최고위 사절단을 보내줄 것을 요청한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을 했었고요. 모디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은 모디 총리가 2015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허황호 기념공원을 한국과 인도 정부 두 정부가 같이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자고 공동 조성에 대한 제안을 한 바 있고 2016년부터 추진을 하다가 수해 피해 등으로 인해서 장소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8억 5천 정도의 매몰 비용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다시 4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인도 정부가 36억, 우리가 설계 자문과 감리에 4억을 들여서 40억을 들여서 다시 조성하는
착공식이었기 때문에 모디 총리는 정상회담의 방산 등을 논의하는 소규모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요청한 것입니다. 소규모 정상회담은 정상회담 전에 주요 인사, 즉 대통령, 외교부 장관, 대사 그리고 관련된 저희 같으면 이제 그 안보실 차장 이렇게 참여하는 소규모 정상회담에서 방산 등을 논의하다가 11월에 대통령이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최고위 사절단을 구성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는데 4개월 뒤에 다시 인도를 네, 도종환 전 장관의 지금 기자회견 실시간으로 한번 들으셨고요. 서정욱 변호사님, 조금 전에 얘기 나눈 것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장관이 받은 초청 그리고 인도 정부의 공식 초청장이 좀 다르다, 좀 이게 뒤섞여 있다 이런 내용도 취지로 얘기 나왔는데 자 듣는 저희가 좀 굉장히 뒤죽박죽입니다. 어떻게 들었습니까? 아니 뒤죽박죽할 필요 없는 게요. 예. 김정숙 여사를 이렇게 공식 초청한 서류는 없어요. 지금 보더라도 2018년 4월에는 이제 대통령 초청이니까 대통령이 7월에 갔잖아요. 7월에. 네. 근데 그때 아마 밥 먹으면서 만나서 덕담으로 우리 11월 달에 한 번쯤 더 오주세요. 이렇게 구두로는 했을지 몰라요. 근데 외교 행위를 밥 먹으면서 덕담으로 한 번 다음에 더 오세요? 이게 초청입니까? 진짜 초청장을 제대로 그 대통령이든 김정숙 여사든 후에 보낸 게 없잖아요. 구두 말고는. 그 이후에 온 거는 도종환 장관을 초청하는 그 차관의 유피주의 차관이 공식 초청장이 온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정식으로 김정숙 여사를 다시 초청하는 이런 게 초청은 없었다. 이게 확실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뭐 헷갈릴 이유도 없고요. 네. 결국은 이제 저는 아마 그때 갔을 때 김정숙 여사 그랬잖아요. 타지말 한번 보는 게 꿈이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도종환 장관 등 떠밀고 본인이 그냥 수행으로 따라간다. 이게 합리적이에요. 예. 자,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좀 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강성필 대변인님,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좀스럽고 좀 민망한 해명이다.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이 까도까도 나온다. 뭐 김정숙 여사가 고소하겠다고 했으니 고소하시라. 이렇게 좀 정면 승부를 하자.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방금 우리 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 사실관계는 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예. 오늘 아침에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이 모디 총리로부터 김정숙 여사를 초청한 초청장을 공개를 했다니까요. 영문 원본도 공개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 초청을 제대로 했고 거기서 극진히 환대하겠다는 문구가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셀프 초청의 의도가 전혀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네. 되고 이런 것들이 몸이 아파서 초청장이 없다라고 잘못 말한 외교부 직원하고 똑같은 실수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인도에서 최고위급이 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총리를 보낼까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10월에 국정감사가 있고 11월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총리가 갈 수가 없다. 근데 최고위급을 그럼 누가 보내냐라고 고민을 할 때 주 인도 대사가 물어보니 그래서 김정숙 여사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니 그것을 인도 총리가 환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도 아 그래 2000년 전에 아유타국의 공주가 가야의 김수로 왕의 시집 와서 왕비가 됐으니 또 영부인이 가시는 게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국가 간에 약속에 대해서 간 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법적 대응은 추후에 누구를 고소 고발해야 될지는 검토해서 진행할 거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방금 화면에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 서한이 공개가 됐고 뭐 그 얘기는 한번 추후에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